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그리고 하이브나 세 개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업종은 달라도 본인들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취향. 사람들의 취향을 노리는 팬미닛을 하고 있다. 오늘 얘기할 기업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는 엔터라는 기업의 한계를 깨는 회사예요. 결과적으로는 하이브가 어떤 점에서 일반 엔터사와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이브는 여전히 BTS밖에 없는 그룹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표님 평가하세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 연배 때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이게 BTS밖에 없나? BTS밖에 없지 않나? 이런 기분으로 가거든요, 거의. BTS는 사실 하이브의 가장 중요한 축이긴 해요. 중심축이었고 지금의 성장을 만들어낸 기반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올해 하이브 예상 매출이 한 1조 1천억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BTS가 차지하는 부분은 60%예요. 근데 이게 60%가 내 커버이죠, 사실은. 그쵸? 커버인데 거꾸로 말하면 40%는 관계없다. 아직은 상당히 BTS가 많지만 비중이 계속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BTS에 대한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은 사실 의심하지 않아요. 사실 회계사로서 하이브를 평가를 한다면 이 재무 구조를 마냥 좋게 평가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평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위험성, 성장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이브는 대표적인 성장하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거의 뭐 2배씩, 3배씩 일어나는 사실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성장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라앉는 순간이나 성장이 멈춘 순간에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하이브는 지금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대표적인 프로덕트가 떠야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하나 크게 뜨는 걸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에 특히 연예인이겠죠. 하이브도 아마 그 시작은 바로 BTS였을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터진 건데, 큰 성장을 보이면서 다른 것들도 투자할 수 여러 개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BTS가 그래서 하이브는 기둥이지만 기둥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다. 이 기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뻗어나가서 어떤 모양이 될지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킬러 제품이 결국에 BTS라고 하면 BTS 다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틀을 깼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의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연습생 구조. 내가 이런 사람을 키워봤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틀이 많거든요. 그런 포지션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4대 연예 기획사를 보면은 대부분 거기 나온 분들이 틀이 똑같아요. 물론 하이브도 사실 있겠죠. 하이브도 그런 틀이 있겠는데, 하이브는 사실은 내가 연습생 키우는 게 아니라 IP를 사오기 시작했어요. 이타카홀딩스라는 미국의 가장 큰 엔터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하이브가 가진 매출액은 7,9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훨씬 큰, 1년 매출보다 큰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연예인을 그 IP를 가져온다 생각해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한국 연예인을 보낸다. 이게 개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한 거는 제가 보기엔 개념을 뒤집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IP를 확보한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IP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과감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IP라는 게 결국 아티스트 IP인 거잖아요. 그 아티스트 IP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돈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네, 사람들이 여기에 페이할 수 있는 매력도를 만들어주는 게 IP의 역할이고요. 뭔가 돈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공급하고 이럴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위버스가 그 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동안 팬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던 활동들은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껌껌 이루어졌어요. 뭐 팬덤 모임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데 뭉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 공간이 생긴 게 제가 보기엔 위버스라고 보고 있어요. 라이브도 가능하고 티켓 예매, 콘서트 또는 굿즈도 구매가 가능한 종합 IT 플랫폼이죠, 결과적으로. 작년에 위버스 매출이 3천억 정도가 났거든요. 근데 사실 매출액 이상으로 나온 효과들이 있어요. 플랫폼의 성과를 측정을 할 때 나오는 기준 중에 하나 MAU인데, 그 위버스의 MAU가 640만이에요. 활동들이 꾸준히 쌓이고 이런 트래픽들이 모이면서 지금은 진짜 누가 봐도 이거 플랫폼이다 라고 할 만한 사실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이브도 그런 자신감을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IT 기업이다. 왜 엔터 회사인 하이브가 플랫폼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엔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리스크, 파이프라인에 한정돼서 매출이 나온다. 이런 리스크들을 깨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위버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BTS로 틀을 만들었지만 지금 위버스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종합적인 플랫폼이 된 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IP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IP 기반들을 통해서 모은 트래픽들이 이제는 거꾸로 다른 IP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블랙핑크가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블랙핑크라고 생각되면은 얘가 하이브 거에 왜 들어갔지? 이 생각이 첫 번째 결과적으로, 그렇죠? 타사의 경쟁사,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 있는 플랫폼이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위버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커졌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만한 서비스는 위버스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엔터사들은 그 엔터사들끼리 라이벌 형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쵸. 절대 막 그런 어떤 엔터사의 전통도 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의 방향성이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하는 기업과 브랜드를 하는 기업은 달라요. 근데 반대로 웃긴 거는 유통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고 브랜드를 유통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본인의 거를 먼저 잘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 위버스를 만든 거는 역설적으로 BTS를 잘했기 때문에도 있어요. 브랜드를 잘했기 때문에 그럼 유통도 내가 해야겠다. 유통을 잡은 거예요. YG가 지금 블랙핑크가 떴다고 그럼 나도 유통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실기를 한 거죠.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위버스에 필적하는 플랫폼 만들 거야? 제가 보기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이 도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만들면 될까? 안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YG는 브랜드를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티스트 영향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의 특성을 활용해서 간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SM에서도 약간 팬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위버스를 만든 그 대표 이사가 다른 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런 사업상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요. 저는 위버스가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SM이 위버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위버스에 필적할 만한 일단은 기본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BTS만한 브랜드가 없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볼까?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사건, YG에 그 블랙핑크가 들어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SM이 성공하려면은 예를 들어 다른 기획사의 분들이 와서 할 정도로 매력이 있나?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면은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IP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 제가 보기엔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V 라이브랑 이제 합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구매도 편리하게 하고 이런 기능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 번 들어오면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SM이 이런 기능들 붙이고 충분한 IP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진 위상이 달라요. 이거는 소비자가 싫어도 써야 되는 회사. 이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수익은 내가 하나하나 브랜드를 만드는 수익과는 다르거든요. 위버스는 기반을 한번 넘었고요. SM 만드는 플랫폼도 한 번의 기반을 넘어야 또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위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결국엔 연예인 그리고 팬덤이라는 시장이잖아요. 그 파이 자체가 넓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이브가 사실은 IP를 취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본인들한테 많이 돈을 쓰고 본인들을 좋아하는 그 IP, BTS라는 IP를 좋아하는 분들만 사실 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세상에 IP가 그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취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취향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 모든 취향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나만의 유니크한 취향이 있다. 이건 또 어디서 관리되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IP를 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위버스는 지금 제가 보기엔 첫걸음을 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IP를 잡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아이돌 위주의 사실은 IP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다른 뭐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 같은 IP를 가진 분들 혹은 지금 유명한 웹툰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아이돌뿐만 아니라 취향을 가진 IP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장 가능성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미래 하이브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요즘 하이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은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결과적으로 IP겠죠. 근데 이 IP를 확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IP를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NFT죠. 팬분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욕이랑 저는 연관해서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굿즈를 사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널린 약간 굿즈로는 나만의 활동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NFT는 대체 불가능한 증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카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600장의 포토카드 중에 하나는 내 건데 그건 나만 가지고 있어. 증서를 봐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팬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미 팬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NFT 하는 거. 그렇죠. 그거 약간 결국에 너네 돈벌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너무 제가 보기에 팬들은 아마 이 활동에 대해서 NFT 활동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일 텐데 마치 본인들이 돈벌이 이용되는 것 같은 느낌, 순수성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거는 아티스트가 사실은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상업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두 가지 전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는 아까 같이 계속 모니타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돈을 벌되 돈을 벌지 않는 건 느껴진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아티스트에 돈을 쓰는 분들은 제가 돈을 쓰는 건 사실 알아요. 알고 있지만은 이 활동이 그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뿌듯하다. 이게 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아미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공익적인 것도 많고, 그쵸?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는 건데 만약 NFT로 번 돈을 팬들에게 권리를 인증해주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하고 있는 NFT 전략은 NFT를 좀 대중화시켜서 이렇게 허들을 좀 낮추려는 목표도 있겠네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를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나무나 이런저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대중화된 시기를 기다리면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 선점이 된다면은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손을 들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까 다른 엔터사에 뜬 연예인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 존버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NFT가 하이브의 어떤 미래 전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위버스에서 파는 물건에 인장 찍어주는 기술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 늘어난 거지 프로덕트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선점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고 하이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팬덤 시장이 열릴지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NFT에 대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NFT를 활용해서 위버스 내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가 과연 엔터 회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이브는 엔터라는 기업의 한계를 깬 회사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을 아마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 BTS가 크고 본인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장에서 먹힘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 변화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IP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디즈니보다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버스를 만들고 이제 블랙핑크 들어오고 그럼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플랫폼도 키워가겠죠. 그리고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도 만들었어. NFT야, 코인이야. 이런 기술 합체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그리고 하이브나 세 개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종은 달라도 본인들이 노리는 거 하나예요. 취향. 사람들의 취향을 노리는 팬미잇을 하고 있다. 마블을 좋아하는 팬은 디즈니 플러스 가겠죠. 그쵸?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좋아하는 분 넷플릭스 가겠죠. 그쵸? 그리고 BTS 좋아하고 다른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은 하이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취향의 전쟁이다.